역사를 품은 금강을 따라 1500년 전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수십 년간 고대사 연구에 매진한 조법정 교수와 자칭 국내 유일의 국보보물 전문가 이정표 리포터, 두 남자의 역사 기행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와, 역시 교수님. 예. 이 남자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큰 바다를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기가 길어져. 예, 뻥 뚫립니다, 아주. 와. 근데 사실 여기 바다는 아니고 아니에요? 바다로 나가는 금강. 서해안에서 아주 큰 강인데 예. 금강하고 바다 하니까 혹시 기억나는 나라 혹시 없어요? 저는 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백제죠. 그렇죠. 바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양 제국으로 성장했던 백제. 백제의 역사가 바로 이 금강과 함께 연결됐어요.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올라가면 저는 알아요. 예. 익산에서 올라가잖아요. 예. 강경이 나오고요. 예. 부여가 나오고요. 오, 잘하네. 공주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오늘 공주, 부여, 익산 이 세 군데가 이번에 백제 유적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세계유산이 등재가 된 공주, 부여, 익산의 8군데 유적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백제의 그 바다를 통해서 우리 동아시아를 누볐던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럼 교수님 이쪽으로 예. 쭉 올라가면 바로 예. 공주잖아요. 그렇죠. 예. 가시죠. 예. 네. 자, 구명조끼 없어도 되나? 아니 있어야 돼요. 아니야, 안 돼. 위험해. 기원전 18년에 시작돼 700여 년간 나라를 이룬 고대 국가 백제. 바다를 발판 삼아 동아시아를 누빈 백제인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백제의 숨결을 품은 그 길을 따라 세계유산이 된 백제의 시간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근데 정표 씨, 네. 여기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네네. 세계유산으로 왜 등재가 됐는지 아세요? 교수님, 예. 어느덧 저도 풍어 그렇지. 3년이면 풍어를 읊더라고.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전 느낌이 딱 옵니다. 이곳이 이제 뭐 지정된 데가 이쪽 백제, 공주, 부여, 익산 아니겠습니까? 백제 후손 중에 정말 유명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세계적인 누구요? 스타. 나도 바로 몰랐네. 백세리 그리고 백찬호. 이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박신데. 본토 발음이에요. 백세리, 백찬호. 예.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예,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큰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나.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준 상징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바로 이런 의미. 예컨대 네. 진정성이 있고 네. 완전성이 있고 말 그대로 탁월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 원칙을 근거로 해서 예. 6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을 맞으면은 부여를 해줘요. 세계유산으로. 근데 공주, 익산, 부여에 있는 백제유적 지구가 예. 가장 진정한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의 상징 공간이다. 해가지고 먼저 원칙 두 번째 기준에 맞았고요. 예. 세 번째로는 여기에 남아있는 많은 무덤이라든지 건물 유적이라든지 그런 사찰 유적이 너무나 탁월하다. 네. 백제인의 어떤 예술성, 종교성, 문화성 등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한다고 해서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12번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 유적. 그 첫 번째 장소는 지금의 공주 지역인 웅진인데요. 475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백제는 오랜 기간 수도였던 한성을 버리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교수님, 예. 저는 여기 오면서 예.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서 제주도로 보내라. 예. 사실 제가 역사 공부할 때는 분명 백제의 수도는 한양이었어요. 지금 서울.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곳에 공주에 백제 수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 그 좋은 땅 비싼 땅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여기로 왔는지 그쵸. 그리고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한데 네. 그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네. 흡습을 해서 백제가 거의 망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하고 오. 말 그대로 백제 왕이 죽음을 당하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히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군사적인 그 공격을 받았으니까 군사 방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실 이 공간이 네. 보시는 것처럼 산이 많죠. 네네. 군사적으로 방어하기가 좋아요. 아. 그리고 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큰 강, 방금 얘기하신 금강이 있어요.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가 그 강을 통해서 바다를 해상 교류를 할 수 있는 해양 국가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또 군사적으로도 방어하기 좋은 그런 거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로왕이 뭐 죽임을 당하고 네. 그 아들로 나오긴 하지만 그 문주왕이 피난처를 찾으면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 세력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찾은 것이 바로 이 지금 웅진 공주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인 계로왕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왕위에 오른 왕자. 문주왕은 천년의 요새 공산에 거대한 산성을 쌓게 됩니다. 백제가 이쪽으로 수도를 옮겼으면 가장 중요한 게 왕궁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왕궁이 어디 있었는지 공주 지역에서 여러 군데를 요 밑에가 원래 고속터미널 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닐까 뭐 저쪽일까 몇 군데 후보가 있었는데 네. 1971년에 문영왕릉이 발견되면서 네. 그 비밀이 풀리는 결정적 계기를 찾게 돼가지고 이제 저 뒤로 가면 왕궁터가 확인이 됐어요. 이 콩산성 안에 왕궁터도 있고 그 다음에 산성에 있으려면 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을 보관하는 거대한 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최근에 그것이 다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왔으니 저희가 가는 걸로. 예. 예. 저 능선 끄트머리에 아. 날아가야지. 날아갈까요? 오랜만에 날아갈까요, 교수님? 날아갈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뿅 한번 날아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왜 이러세요, 진짜. 보셨죠? 교수님이 폭력을 씁니다! 애정의 피. 1500년 전 까마득한 역사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걸어봅니다. 63년간 백제의 수도로 다시금 일어서기 위한 발판이 되어준 고바운 공간. 한때는 공원으로 활용되던 공산성 정상에는 어떤 유산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그래서. 예. 정말 우람한, 뭐 왕궁터라고 그래. 좀 뭐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산성 안에 왕궁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산성이 워낙 협소해서 예. 이렇게 큰 평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여기 정상 부위 중에서 가장 평탄면을 만들고 여기 지금 크게 4건물 정도가 네. 보이고 요 앞에 또 중요한 그 시설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 왕궁터였다면 좀 결정적인 뭐 왕자가 써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요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그나마. 저게요? 예. 아니, 뭐예요, 저거? 가봅시다. 우와. 이거 뭐예요? 뭐 같아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공중 목욕탕 같은 느낌 살지. 물이 담겼을 공간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보시는 것처럼 한 8m 정도 폭에 예. 그 다음에 깊이가 한 3m 이상 엄청나게 큰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놨어요. 야, 왕궁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틀림없다. 왕궁 건물 공간도 예. 한 20칸, 10칸짜리 큰 건물들이 확인이 됐고 이런 거대한 물 시설이 있다는 건 왕궁으로서의 자격에 딱 맞다 해서 이걸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침마다 이 물을 길러 가지고 여기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변을 봤을 때 이제 네.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어디서 물길이 있거나 네. 샘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밑에는 샘이 없고 맞습니다. 물길도 없고 네. 말 그대로 여기 공인들이 물을 계속 여기다가 보충을 했어야 될. 저기 보니까 옆에 금강 가서 그렇죠. 물지게 맞습니다. 이어가지고 예, 저 밑에 네. 물을 1차적으로 모으는 거대한 수고가 또 있어요. 그 물을 여기로 옮겨서 계속 근데 채워놨던 교수님 것 같아요. 예. 여기라고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던 데가 바로 저 건너편 예. 문영왕릉. 아니 근데 문영왕릉 하시는데 예. 저 정말 문영왕릉 한번 뵙고 싶네요. 그럼 가봐야죠. 네. 우리 그 당시 1970년대 동아시아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 일어났던 그 공간이 바로 저 건너편 송산리 고궁입니다.
웅진시대 백제 왕실의 묘인 송산리 고분곤. 1971년 백제 왕들의 무덤인 이곳에서 동아시아 최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수로를 정비하던 중 무령왕릉이 발견된 것인데요. 도굴되지 않은 최초의 백제 고분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제 공주 지역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예. 문영왕릉입니다. 아니 근데 예. 사실 무령왕릉이면 저 예. 왔다 갔다 이제 봤지만 예. 아니, 비석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원래는 무덤 앞에 비석이 있어야 되죠. 아 그게 정상이죠. 예. 원래 비석이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비석이라는 게 이제 중국 한나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그 삼국시대 알죠? 네. 조조, 유비, 손권이 싸웠던 예, 좀 그쪽 삼국지. 세 분하고 좀 예. 예. 잘 책에서 아세요? 많이 접해서 오. 봤습니다. 예. 조조가 음. 전쟁할 때 예. 돈이 많이 들죠. 그러죠, 많이 들죠. 그 군비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세요? 백성들의 네. 정말 그 살림살이 이거 다 좋아가지고 했는데도 모자라. 했는데도 모자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국 역사상 네. 최대 도굴꾼이 조조예요. 이런 나쁜 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 왜요? 저 전쟁 군비가 없으니까 네. 그 한나라 때는 네. 중국이 무덤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부장품으로 놨어요. 그걸 아니까 앞에 묘비가 있으면 무덤이라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부하들 시켜서 파니까 거기서 엄청난 금은 보화가 나오니까 네. 그거 팔아서 전쟁 군비를 썼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삼국시대 때 특히 조조가 어마어마한 도굴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나 죽으면 나도 그렇지. 도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앞으로 무덤 앞에 비석 세우지 마. 비석 없애고 야 무덤에다가 부장품 넣지 마. 늦지 마.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기 무덤 99개 가짜 무덤을 만들어서 전국에 총 100개네. 예, 그래가지고 의청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에서 무덤에 비석 세우는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무덤의 전통에 비가 없어지고 대신 그 무덤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덤 안에다가 묘지라고 해서 네모난 돌에다가 아. 좀 자그마한 비석이라고 할까? 그걸 놨는데 바로 여기서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네. 삼국시대 이래로 네. 묘지를 만들어 놓았던 그 전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백제 고분 왕릉이 나온 거예요. 동아시아 최대 1970년대 최고의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와,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사실 그 예. 1970년대 동아시아의 최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고고학계의 최고 예. 사건. 예. 우리 무령왕릉 예. 저희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예, 이쪽으로. 가볼까요? 예. 흑백의 사진으로만 보았던 무령왕릉. 그것은 백제를 만나봅니다. 아, 교수님. 저희가 진짜 이 실제 예. 무령왕릉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 모형이겠지만 네. 원래 모습 그대로 지금 재현된 공간이에요. 직접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상당히 좀 무서워요. 그런가요? 아늑하지 않나? 저는 무서워요. 아직 그렇습니까? 사실 교수님은 이제 살아오신 날보다 가실 날이 쓰시고 있는 요 자리가 네. 왕비께서 있었을 자리고 여기가요. 예, 여기가 무령왕께서 있었던 자리.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부부가 합장을 했죠. 응. 부부가 동시에 돌아가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무덤 방식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파서 위에서 밑으로 관을 내려서 흙을 덮죠. 덮는 그런 방식으로 1인을 위한 무덤이 원래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한성 지역에서는 네. 그런 무덤이 지상에 노출된 형태로 고구려적인 양식하고 비슷한 것이 있다가 네. 중국에서 이런 방식의 벽돌 무덤 양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방을 만들고 네. 자 먼저 먼저 돌아가신 돌아가신 분을 모신 다음에 아. 나중에 또 이 입구로 저 입구만 열면은 또 들어올 수 있죠. 네. 추가로 장례할 수 있고 그래서 3년 뒤에 돌아가신 왕비를 함께 모시기 위한 이런 부부 합장용 방식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 방식이 이제 백제에 퍼진 거예요. 아치형 천장에 묘실 전체를 벽돌로 쌓은 무령왕릉. 연꽃 모양의 벽돌 문양과 사신도가 그려진 또 다른 고분을 통해 당시 백제가 중국과 얼마나 많은 교류를 했는지 느껴집니다. 계속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중국에서 유행한 거를 뭐 비석도 유행하니까 안 하고 예. 이런 문양도 불교면 어떻게 됐던 간에 중국에서 또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좀 교류가 되게 많았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바로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던 중요한 기준 중에 두 번째 네. 그 상호 교류를 통해서 문화가 서로 발전하고 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그 역량의 결정판을 백제가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양은 어떤 그 형식이나 내용은 그 중국적인 것을 거의 원형적으로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유지했다가 네. 백제가 이것을 변형을 해요. 변형한 게 부여에 가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초기 원형 수입 모델, 이걸 백제의 창의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안하는 모습이 또 부여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백제인의 또 수용력과 네. 창의력이 함께 확인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발굴 당시 무덤의 상황을 정확히 재현한 전시실. 긴 세월 속에 왕의 부장품들은 녹슬고 닳아있지만 암흑 속 백제사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요 앞에 동전 꾸러미가 돈이 눈에 띄셨구나. 예, 이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잣돈? 어휴. 우리 저기 임금님 가시는데 그렇죠. 아들이 예. 아버님 저 고생하지 마시라고 노잣돈 넣어주고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밑에 돌판이 두 개 보이죠? 그 벽돌 두 개가 벽돌이 아니라 이게 바로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묘지예요. 그래서 이 앞면을 읽어보면은 여기 주인공이 누구다 해서 예. 왕과 왕비의 그 생년월일, 그다음 돌아가시네 이런 것들이 쭉 써 있는데 그 뒷면을 보니까 네. 이 공간을 지하의 신들에게 돈 주고 샀다라는 토지 매매 문서를 또 써놨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돈값이 땅값이에요. 이게 돈은 그 원래 있던 그 토신들 그러니까 예, 이 토지 신에게 토지 신에게 내가 이 돈 주고 이 땅 샀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라는 식의 토지 매매 문서와 거기에 해당하는 땅값을 지불한 그 증거예요. 야, 15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와 정말 옛날 옛적 얘긴데요. 너무 재밌고. 예. 근데 교수님 이 안에서 예. 제가 볼 때는 딱 한눈에 봐도 대한민국 유래 또 국보 보물 리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보 엄청난 보물이 유물들이 보이죠? 엄청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국보 보물이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온 유물 12점이 국보가 지정됐어요. 이렇게 한 군데서 나온 유물이 이렇게 많이 된 건 유일해요. 아니 우리 저기 그 어르신들 말씀으로 요 한 곳에서 예. 요 묘에서 노다지. 그냥 노다지가 12개나. 그렇죠. 아니 그러면 교수님 예. 혹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문영왕릉 유물을 중심으로 네. 국립공주박물관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가볼까요? 가시죠. 빨리 가시죠. 무령왕의 무덤에서는 백제 고분으로는 그 예가 없을 정도로 많은 유물이 쏟아졌는데요. 불꽃을 섬세하게 올려낸 왕과 왕비의 금관이며 백제의 뛰어난 세공 기술을 보여주는 공예품들. 이제 웅진 백제 문화의 정수를 느끼는 것은 오롯이 우리 몫입니다. 이 국립공주박물관의 마스코트. 예, 이게 멧돼지인가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제 그 지킬 진자에 무덤 묘자, 무덤을 지키는 짐승이라 그래서 진묘수라고 하는데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왕을 지키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였던 진묘수. 무령왕릉이 백제 고분 중 유일하게 도굴이 되지 않은 걸 보면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지 않았을까요?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여기다 의식을 가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돌덩이에다가 의식을 가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희생 제물이다. 제물은 목을 쳐야죠. 까지는 아니고 네. 다리를 네? 잘랐어요. 아니 다리 아까 멀쩡한. 제가 보니까 되게 멀쩡해 있거든요. 아니, 저기 가서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살짝 매운 자국이 있는데 원래 발견될 때 뒷다리 한쪽이 살짝 그 나가가지고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어디 가지 말라 여기만 지켜라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이건 이미 신에게 바쳐진 것이니까 누군가 더 하지 말라 동티나지 말게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 여러 종교적 의식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하죠. 백제의 위기는 무령왕을 낳았습니다. 그는 패자의 역사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백제의 역사를 다시금 중앙에 놓습니다. 무영왕님, 요 뒤에 있는 왕께서 너무나 잘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 고구려에 의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상황에서 피난했다가 이제 백제가 다시 일어나는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에요. 또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백제의 위상을 맞습니다. 새롭게 확증지어준 대표적인. 제가 볼 때는 세계 문화 유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어디죠? 부여죠. 부여는 옛 지명이 사비. 그래서 교수님의 사비를 털어서 저희가 제작비가 없는 가게로 사비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사비 털로 사비성으로 가시죠. 예. 우리 뭐 이제 사비로 가는 거야? 여기 백제의 중흥을 위해 잠 못 이룬 왕이 있습니다.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성왕. 538년 그가 선택한 방법은 천도였습니다. 백제 문화, 세계 문화 유산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부여 지역. 왜 공주를 버리고 왜 부여 이곳 사비로 왔을까요? 과거 백제가 급히 피난 왔던 웅진 지역에 백제를 어찌 보면은 살펴주고 일으켜주었던 핵심 토착 세력들이 네. 너무 세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 왕권 강화. 그렇죠. 지역 예.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렇죠. 새로운 새로운 세력과 거점 함께. 세력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중흥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의 부여 지역이 공간적으로도 아주 넓은 평야 지역이 있고 네네. 또 뒤에 지금 강이 보이시죠? 예. 바로 이 금강 서해로 나가는 해상 교역의 주요 거점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래서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바로 이 지역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게 아닙니다. 강산을 변하게 한다는 10년의 시간 동안 철저히 천도를 계획한 상황. 즉위 16년 봄 사비 백제 시대가 열립니다. 수도를 사비로 옮긴 성왕은 통치 체제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도성안을 5부분으로 나누고 지방 통치 조직을 완비하는 등 그의 노력은 쉼없이 계속됐죠. 와. 규모가 확실히 다르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급하게 만든 데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계획된 계획적으로 만든 데하고, 도시하고. 네. 그래서 그 백제가 계획적으로 수도를 옮기다 보니까 네. 하나의 그 전범이라고 해야 될까? 그 따라야 될 하나의 그 모델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때 남조, 지금의 그 중국에 가면 남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거기가 그 양나라 수도 건강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도시 공간의 모습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다 적용을 해요. 제가 왕이라고 해도 그렇죠. 사실 여기가 딱 명제예요. 왜냐면 뭐 전쟁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개백이 오라고 그래라 딱 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개백이가 밀려. 그럼 바로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에서도 밀려. 뒤에 금강이 있으니까 배 타고 가는 거지. 백제의 기본적인 그 도성의 체계를 보면 네. 평지성이 있고 네. 뒤에 산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평지 나성적 공간이 있고 네. 뒤에 부소산성이라는 방어성이 또 하나 있어서 말 그대로 1차, 2차 방어의 네. 그런 모습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정남향이어서 네. 아주 드넓은 평야지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탁 트인 그러네. 왕이 통치할 만한 그런 공간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성터, 예. 궁터를 만나봤기 한 번 때문에 정도 보고 좀 더 보고 부처님의 가호를 바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그런 염원을 담은 그런 또 왕실 사찰이 남아 있어요. 정림사. 오, 맞아요. 정림사지 저희가 바로 요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그러면은 교수님 자 여기 보이시죠? 오. 가시죠. 부처님을 통해 나라의 안녕을 빌며 희망찬 미래를 품은 왕실의 사찰 정림사지. 세속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연못을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탑이라 칭송받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등장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자랑스러운 미륵사지 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미륵사지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아니 최고, 가장 오래됐고, 네. 가장 크고, 가장 처음이고, 최고, 최초,
그리고 최대. 최대. 음. 요거는 익산 미륵사지가 맞는데요. 예. 최고 이쁜 거. 근데 미감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 따라 네.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이 정림사 탑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뛰어나다. 중국 탑의 모습을 수용을 해서 그대로 뭐 지금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국적인 실정에 맞게 바꿔버렸어요. 가장 큰 게 재료를 돌로 바꾼 거예요. 재료만 돌로 바뀌었다고 생각한 걸까요? 단단한 돌에도 그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한 백제인. 어떻게 저리도 크고 단단한 돌을 빚어 아름다운 보물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돌은 둔탁하고 무겁고 차갑고 예, 막 그런 이런 느낌인데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아주 유려한 살짝 곡선을 활용하면서 네. 이 처마선을 살짝 반전을 시키면서 탑이 무겁고 처지는 느낌이 안 들고 살짝 뜨려는 찰나의 모습 같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예. 너무 흥분한 네, 상태로 그랬나? 예, 날아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로 한 마리 새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돌로 이런 미감을 표현한다는 건 백제일이 뛰어난 능력이에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정림사의 이 석탑을 중심으로 이 공간의 모습은 백제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 네. 위대한 그 창작물을 만들었구나.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고대 역사의 시작, 나라. 오랫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이전 일본의 수도였는데요. 신의 사자라 불리는 사슴 1200여 마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현은 백제 문화가 일본에 처음 뿌리 내린 곳입니다. 나라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자 일본 최초로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호류지가 있는데요. 이 호류지 곳곳을 건너라면 1400년 전 백제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法隆寺はですね600年代の初め頃に聖徳太子によって建てられたお寺でその後再建されて現在まで1400年ほどずっと宗教活動が続けられておりますので各時代のですね仏教建造物が揃ったいわば建造物の博物館として1993年に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ております。 처마선을 길게 뻗은 30m의 목탑. 호류지의 상징이자 일본의 자랑인데요. 어쩐지 이 목탑을 보고 있으니 백제의 석탑이 생각납니다. 탑을 받치는 기단부가 처마보다 짧아 웅장하면서도 날렵함을 두루 갖춘 목탑. 백제의 석탑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백제 문화를 빛나게 하는 건 우수한 건축 기술을 나누는 백제인의 넉넉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번엔 왕이 잠든 곳으로 떠나봅니다. 계획수도답게 왕의 무덤도 좌우에 야트막한 구릉들이 감싸고 앞에는 개울이 흐르는 명당에 자리했는데요. 총 7기의 왕의 무덤에서도 백제만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줍니다. 교수님 이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제 부여의 무덤 분위기를 또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공주는 그 중국의 무덤 쓰는 벽돌 무덤 쓰는 걸 거의 그대로 예. 수용을 한 모습이라면 이제 백제가 사비로 부여로 와서는 이제 백제적인 전통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벽돌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가장 중시할 수 있는 석재, 바로 건축 재료로서의 돌로 다시 돌아가. 탑도 돌로 가버렸죠. 그렇죠. 무덤 재료도 이 돌로 가면서 이것도 이제 그 궁융상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치형의 모습보다는 네, 그냥 돌로 사각지게. 그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이 큰 하중을 받아도 되니까 그 단면이 사각형이나 또 다른 뭐 육각형 그 모서리 부분을 예. 지붕 부분을 모서리를 만들어서 육각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이제 백제의 어떤 그 원형적인 그 창의성을 다시 발휘해요. 그래서 이제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완성이 이런 모습으로 돼서 이 형태가 익산까지 연결돼요. 백제인들은 잘 다듬은 거대한 판석을 활용해
사각형과 육각형의 새로운 무덤 형태를 창조합니다. 또한 무덤 안에 사신도와 연꽃무늬, 구름무늬 벽화를 그려 넣어 백제인만의 유려한 예술미를 한껏 뽐내고 있죠. (1993년) 능산리 고분군 서쪽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던 중 사찰터가 발견됩니다. 사찰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들도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죠. 자, 정표 씨. 예. 이게 능산리 고분군에서 네. 말씀드렸던 원래 주차장을 만들려고 발굴하다가 발견된 왕들의 명복을 비는 사찰 아. 탑 중심축에 있었던 사리감이에요. 야, 아니 근데 교수님 여기 그럼 뭐라고 써 있는 쭉 거예요? 보세요. 글씨가 보이죠? 백제, 네. 창왕 13년 태세 정해 매형 공주 공양사리 해서 백제 창왕이 누구냐면 네. 바로 부여로 천도한 성왕의 아들이에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창왕이 네. 그 신라와 싸울 때 아버지가 창왕 구하러 가다가 매복병에 걸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던 그 아들이 아마도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누님과 함께 탑을 만들고 그때 사리를 여기다 모셨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사찰이 다 폐허화되면서 네. 그 사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걸 모셨던 돌로 된 요 흔적만 남아요. 아들을 구하려다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성왕. 위덕왕은 아버지의 허망한 최후를 기리기 위해 대대적인 사찰을 짓고 사리감을 공양합니다. 긴 세월을 지나 사찰이 폐허가 된 상황에도 불효자의 애달픈 사부곡이 돌판에 남은 것이죠. 그래서 능산리 고분군은 단지 왕의 무덤, 왕가의 어떤 흔적만 있을 것이 아니라 네. 그 아픔의 역사, 그들의 어떤 그 절절한 사연들이 함께 확인됐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백제의 미를 표현하기에는 그렇죠.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금당에 모셨으면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향로가 나왔어요. 금동 대향로. 어느 한 군데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백제 조각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금동 대향로. 향을 피우는 그릇조차 동부가 최고의 걸작을 만든 그들은 당연 문화강국 백제인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 그 물을 박차고 승천하는 용, 수십 가지 문양이 빼곡히 조각된 향로에는 백제인들이 꿈꿨던 이상세계가 담겨 있는데요. 그 아름다움을 시기에 중국 수입품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백제 최고의 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삽이 바로 부여에 와서 보니까요 안정적이고 뭔가 정리가 되고 네, 그리고 체제가 이제 잡혀서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들 그리고 문화유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된 어떤 그 백제의 수도라는 그런 개념에 맞는 네. 그런 현장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네. 그야말로 완성체로서의 완숙미를 보여주는 공간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백제 문화의 찬란한 꽃 하이라이트 마지막 꽃을 만개를 뻥 터뜨리는 그곳 어디죠? 예, 익산입니다. 익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중흥을 위한 수많은 시도도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막지 못합니다. 여기 쇠락해가는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노력한 왕이 있습니다. 백제 30대 무왕. 그는 자신의 세력 기반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익산을 정략적인 도구로 정하고 별도의 수도로 삼아 왕궁을 건설합니다. 관북리하고 여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잘 보셨어요. 사실은 이번에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네. 왕궁 유적.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살았던 왕궁이 실질이 있었겠죠. 예, 예. 그게 이제 부여의 관북리 지역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네. 확인이 됐고 네. 거의 완전한 모습이 바로 익산 왕궁 유적에 있었던 거예요. 무왕의 꿈이 더해진 수도이기에
백제의 여느 왕궁보다 치밀하게 설계된 익산의 왕궁. 왕궁의 남쪽은 관청 건물로 북쪽은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중에 백미는 바로 정원입니다. 역사적으로 발굴된 여러 왕궁들을 보니까 네. 왕궁리 유적이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을 갖춘 왕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정원을 살피다 보니까 네. 아주 기암 괴석들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장식이 됐는데 네. 그 중에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안 되는 돌이 발견됐어요. 요게 느낌이 어디서 수입을 해갖고 왔다는 당연히.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걸 괴석, 괴이한 돌이라고 하는데 그런 돌들을 이 애호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중국에서 그걸 또 가져왔어요. 아. 그래서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정원석도 수입하고 네. 또 서로 교류하고 이 문화가 그 다음에 그대로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가요. 나라 시대 일본 수도였던 헤이조쿄. 입구인 주장문으로 들어가면 본공인 태극전이 등장하는데요. 이 태극전 우편에는 정원의 기암 괴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平城宮跡は8世紀日本の奈良時代の政治の中心地でありました、都でありました。でその都平城京の一番中心部がこの平城宮です。で、そこからはいろんな過去の様子を示すようなものもたくさん発掘され、まだ未発掘のところからもたくさん出てくる可能性があります。そういうことで世界遺産として登録されています。国づくりが始まったその中心地であるということで大事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歴史的にも重要な意味があるところ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건국이 시작된 중심지기에 태극전의 보고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기둥을 대패로 일일이 깎은 흔적이며 수작업을 거친 주춧돌 등 왕성터의 보고는 70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왕궁리 유적의 발굴과 복원 또한 느릿느릿 천천히 가더라도 백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学問的な面では日本人は古代の文化は韓国の影響、中国の影響、渤海の影響等を受けたと考えているので、そういうところのにも矛盾がないような設計図を作らね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長時間かかるということが言って、それから工事そのものとしては在来工法といいまして、材料も技術の道具も全部古代のものを使おうということでやっておりますので時間がかかる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い問題だと思います。3つに分かる。 왕궁리 유적의 발굴 작업은 198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6년의 발굴 조사 기간 동안 궁성과 정원, 공방터 등이 발견됐고 수부가 쓰여진 인장 기와부터 수막새까지 만여 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왕궁리 서남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요. 왕궁에 새로운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약간 경사가 있으면서 성벽이 있는 그 중간 사이에 새로운 유적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유적이면 어떤 건가요? 바로 왕궁에서 옛날 왕궁에 보면 수락관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왕궁에서 사셨던 분들을 위해서 먹을 거를 만들어야 될 그 공간으로 추정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 바로 확인이 됐어요. 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히 있었을 부엌이지만 이것은 좀 특별합니다. 고대 시기 왕궁의 부엌터가 처음 발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죠. 저희가 부엌토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솥이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불을 오랫동안 이 강하게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검붉게 변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게 그 아궁이의 지금 벽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크게 좀 구덩이를 여러 단으로 예. 좀 파서 지금 세 단으로 만들어져 있네. 있는데 여기에서 뭐 철제 솥이나 네. 항아리 그리고 병
그리고 뭐 숫돌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선생님, 지금 여기가 그런 솥이랑 항아리 숫돌이 나왔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하고 비슷한 공간이 지금 이쪽에도 예, 예.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또 한 군데가 지금 확인되고 있었어요. 예. 그 최소한 건물 내부에서 지금 솥을 걸었던 부분은 좀 두 군데로. 저쪽하고 이쪽. 자, 그럼 선생님, 향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부엌터의 그 내부 시설들을 좀 예, 더 예, 저희가 확인하시고.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더 어떤 부엌터로서를 확실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좀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이 부엌도 있고 부엌 바로 뒤쪽에서 남북으로 긴 형태의 긴 건물. 건물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한 건물이 좀 위에서도 하나가 여기도 더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 지금 궁성에서 유사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본과 아주 중요한 어떤 예, 그 예. 아스카 문화라든지 예, 나라 예. 문화와 연결되는 예, 예. 그 계기가 또 확인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확인되면은 음. 그 백제 문화와 일본의 어떤 문화가 어떻게 지금 관련이 되는 건지. 사실 이번에 그거를- 왕국 유적이 예. 특히 익산 유적들이 일본과의 교류에 예, 그 예. 가장 중요한 어떤 예, 예. 흔적 아니면 예.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예.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겠어요. 예. 앞으로 계속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또 감사합니다. 도움 받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는 용 네. 바탕으로 예. 이 왕궁 전체의 흔적을 한번 또 마저 확인합시다. 아, 지금 여기 전체를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와. 부엌터에서 발굴된 유물은 건물 안에 전시돼 있는데요. 이번 발굴 조사로 삼국시대 왕궁의 수락관은 어떠했는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백제 궁성 형식을 볼 수 있는 긴 건물터도 발굴 성과인데요. 백제 궁성의 일본 전파도 곧 밝힐 수 있겠죠. 그리고 오랜 세월 왕궁리를 지켜온 듬직한 석탑 하나. 아니 교수님, 여기가 왕궁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석탑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긴 절이었습니다. 그런 의심과 네. 오해를 살만도 했네요. 아니요, 의심과 오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니까요. 백제 무왕이라는 분이 네. 그 사비 부여를 떠나가지고 이 익산 금마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백제를 중흥하는 역사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것을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왕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추념하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바로 이 공간에다가 아버지를 추념하는 예. 그런 원당 형태의 사찰을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익산 왕궁리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세력들을 거쳐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찰, 백제의 국력을 모은 신념의 결정체 미륵사지,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려는 무왕의 간절한 바람이 시대를 초월해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정림사지도 세계문화유산, 미륵사지도 세계문화유산. 좀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정림사는 어찌 보면은 그 소담스럽고 아담한 그야말로 정수 같은 모습이라면 네네. 여기는 웅장하고 광대하고 백제의 그 모습이 차원이 다른 공간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구나를 확 느껴집니다. 미륵산에서 바라본 호남 평야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넓은 옥토에서 거둔 알곡으로 백성들과 함께하고픈 새로운 세상. 무왕의 불국토는 찬란한 백제의 부흥을 위해 36년의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미륵사지에 오면 대표하는 게 이 탑이잖아요. 예, 전현 개념과 내용이 달라지는 석탑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이 아주 동아시아를 융합하고 네. 새로운 문화를 창안하는 그 능력의 정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석탑의 해체 작업은 2009년 특별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백제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사리장엄의 발견인데요. 백제인의 섬세한 숨결이 녹아있는 사리장엄은 1400년의 시간을 무색하게 할 만큼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보석함과 장신구며 금제 사리 봉영기까지 석탑의 유물들은 고고한 자태로 백제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미륵사지와 그리고 왕궁리 이 지역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그 공주하고 부여를 둘러본 결과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 좀 빠졌어요. 왕의 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익산 지역에도 네. 중요한 백제 왕릉이 있어요. 아쉽게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쌍릉. 도굴을 당했다고 전해져 그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왕릉으로 추정될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아직 우리가 정식 발굴을 못했지만 네. 일본인들이 조사하면서 사진 한 두세 컷 찍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미 비어있는 석실분에 네. 토기 몇 편과 그 다음에 관나무가 남아 있었어요. 문영왕릉에서 발견했던 금송이라는 일본에서 갖고 온 나무 있었죠? 예. 똑같은 관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으로 봐서는 왕릉은 틀림없는데 익산 지역에 왕릉이 있으려면 이건 무왕밖에 없다. 사실은 이번에 같이 등재됐을 내용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더 조사와 정리가 좀 아쉽습니다. 자신의 세력 기반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익산에 왕궁을 건설하고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륵사를 창건하여 미륵신앙을 통한 통일 제국을 꿈꿨던 무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해 안타까운 유물은 석굴사에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백제 최대 규모의 연동리 석굴. 부처님의 빛을 표현하는 광배의 문양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여기 있는 불상도 세계문화유산에 함께 합류를 해야 되는지. 예, 광배 문양이 마치 그 물줄기, 그 미역줄기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모습으로 모양이 남아 있어요.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법륜사의 네. 불상의 원형의 모습을 익산에 이 불상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그리고 백제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 어울리지 않는 불상의 얼굴과 몸체를 보고 있으면 이 불상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걸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상이 자신에게 맞지 않은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정유재 씨 일본군에 의해 불상의 머리가 잘린 후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현재 불상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 다른 곳에도 없다는 불꽃 문양. 그야말로 광배의 불꽃 문양은 백제만의 것인데요. 부드러운 얼굴에 온화한 미소, 고고한 자태까지. 일본 최고의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백제 관음상의 광배도 백제의 불꽃 문양입니다. 法隆における日本と百済の関係ですけども、一番見て取れるのは仏像の、作品だと思います。いろんな説はございますけども、百済の鳥仏師の影響を受けた国宝釈迦三尊像に見られるような百済の様式を備えた仏像が多数残されておりますし、また河原にはですね、日本で本格的な寺院となった軒丸河原などにそれを見て取れることができます。 일본 최초의 사찰인 나라현의 아스카사. 일본 불교의 일번지 아스카사는 백제인의 주도로 지어졌습니다. 금당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본존불이 등장하는데요. 아스카 대불로 불리는 청동 불상은 백제계 유민이었던 도리불사의 작품입니다. 飛鳥文化を一言で言うなれば仏教なんですね。仏教を日本の文化の中心、宗教の中心に据えたのが飛鳥で、その仏教は全部百済から西洋
が日本に伝えてくれたわけですから、飛鳥の文化は逆に言うと百済の文化の、子供みたいなもんなんですよ。 일본 고대 문화의 원류인 백제 문화. 동아시아 문화의 전승자였던 우수한 백제 유적이 이제는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표 씨, 네. 오늘 백제 여행 해보니까 어땠어요? 뭐랄까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 예. 우리 문화를 세계인들이 다 좋다고 해주니까, 예. 야,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지키고 맞습니다. 그리고 보존을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그 왕도들이 네. 그 세계유산으로 다 등재가 됐는데 그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오히려 더 진면목 그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고 그것이 세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백제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그 관광 자원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화두, 새로운 어떤 발전 전략의 중요한 모티브로 삼아서 동아시아와 새롭게 교류했던 해양제국 백제의 위용을 다시 한번 펼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예, 저는요, 예. 백제의 향기에 다시 한번 빠져보고 싶습니다. 오, 이 강과 바다를 통해서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야죠. 그냥 쭉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이 강길로, 바닷길로